자, 좋아요. 네, 오늘 준수 코치님부터 좀 나눔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책이 사실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랑 되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공감을 하면서 책을 읽었고요. 근데 요즘 제가 사실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작년 8월 말까지는 학원장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가 뭔가 안전지대 아닌 성장지대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기존에 하던 것들과 조금 연결된 거, 기존의 경험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이거 하면 되겠다. 근데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마케팅 강의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케팅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약간 모객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했고 이제 그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마케팅 강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대형 플랫폼인데 대기업 플랫폼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냐면 그걸 해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약간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고객들이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내가 돋보이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저는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홍보가 돼서 고객들이 이 사람한테 결제하고 들어오는 건데 제가 그 모의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샘플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이분들이 고객들한테 알려질 만큼 그렇게 충분히 채워진 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에서 나는 이거 팔아서 돈 벌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되면 고객들한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의 경험에는 이런 경우였어요. 그걸 해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강의팔이 한 번을 해서 나는 돈을 벌지만 내 고객들이 이 강의 한 번으로 인생이 안 바뀌어. 네, 그런 경우에도 제가 좀 거절을 한 적이 있고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이걸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요즘 사실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인데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학원 그만두고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 이것도 잘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거를 내 의도만큼 내가 기대만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직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겠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를 느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약간 제가 퇴보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저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학원 할 때 제가 꽤 학원을 잘했어요. 동네 학원으로 맥스를 쳤고 꽤 잘했는데 왜 잘했나 보면은 그때는 제가 되게 명확했어요. 제 타겟 고객도 명확했고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심플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솔루션을 가져오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학원이지만 6년에서 8년 정도 다닌 아이들이 많았던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 중, 고가 연계가 안 돼요. 각자 알아서 엄마나 아이들이 버무려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거를 잘 연계를 해줬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6년에서 8년 정도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잘 준비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위대한 정령은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한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자체가 그걸 우리한테 기대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 첫 번째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일단 본인의 말로도 늘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 어떤 기회 같은 것이 왔어요.
그때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이 뭐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끄덕끄덕 하신 분? 네, 좋습니다. 저도 저한테 새로운 과업이 오면 분명히 이건 기회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할 수 있을까? 자격이 되나?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찾죠.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질문의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줄줄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선택할지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한테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버전의 우리를 사실은 만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경제적인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다 혹시 이런 말에 한 번씩 꽂혀보신 적 있지 않아요? 월 1,000만 원. 경제적 자유. 이거 다 누구나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어디서든지 사람들 호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멘트가요. 월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월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수입 좋은 차를 타고 중산층 라이프를 즐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사실은 내가 세상에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성장의 공간을 실험할 수 있게 그 주어진 시간의 여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천 정도가 수입이 충족이 되면 이제 됐어. 그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재정적인 자유라든지 여유라는 건 우리를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실험하기 위한 그런 사실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혁신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인생에 잘 나갈 때는요,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언제 생각하기 시작하나요? 뭐가 잘 안 풀릴 때. 뜻대로 안 될 때, 하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될 때. 저는요, 여러분, 인생을 진짜 계획적으로 사는 여자예요.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제가 마음 먹으면 저는 다 하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운이었더라고요. 인생에 아무리 내가 실력도 뛰어나고 노력을 진짜 미친 듯이 갈아 부어도 운이라는 거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가장 충격적이지만 처음 경험했던 공간이 다단계였어요. 저 다단계 되게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잖아요. 그도 했고 그녀도 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도 했고 그녀도 했고 너도 할 수 있는 다단계가 인생에 늘 계획하고 목표한 거는 다 충족했던 제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왔죠. 근데 인생에는 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인생이 조금 안 풀린다고 이 운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이 흐름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하강 국면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좀 안 풀리면 언젠가 내가 상승 국면, 운이라는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을 때 그때를 사실은 잘 대비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공짜에 대한 생각인데 예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뭘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받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갖다 줬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박을 하는 거예요. 공짜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관점이 없으면 누군가를 돕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게 진짜 돕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의존적이 되고 점점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게 오히려 우리가 나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타인을 돕는다는 건 내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사람일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통합은 최소 둘 이상 합쳐진 복수형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린 여러분 인생에 좋은 거 하나가 들어오면 그 좋은 거 하나로 계속 좋은 것만 기대해요. 돈이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꽃길이겠구나. 아니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아이는 잘 풀리겠구나. 근데 인생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세트 메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좋은 점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분명히 좋지 않은 점도 함께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인생의 순리라는 걸 저희가 좀 지혜롭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인데 사실 저는 학원장을 10년 했고
교육업 분야에 되게 오래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성향 자체가 학원 운영하면서부터는 누구랑 분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에 인셀덤이라는 키워드로 PCM 알스강 대표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셀덤 키워드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의 유튜브에 정말 쌍욕도 달리고 저는 태어나서 그런 쌍시 비읍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은 뭐라고? 뭐라 욕이 있나? 욕이 없나? 진짜 막 정말 그런 두근두근 거리는 심정을 겪으면서 한참 그 키워드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두렵지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 저희 친척 어르신께서 그 얘기했거든요. 은숙이 길에서 어 한마디로 이렇게 객사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누군가가 저를 뭐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공격해서 그 정도로 되게 이제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승 대표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를 위한 용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용기를 내라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용기보다 사실 타인을 위한 어떤 이타적인 마음을 낼 때 우리가 조금 더 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자신이 더 좋은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후킹당해서 여기저기서 돈과 시간을 잃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나눔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도와야 되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다시 이 키워드로 돌아와서 올 한 해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으로 만들 거고 그 저의 성장 과정을 또 함께하는 분들 여기 또 피디님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어, 연정민 코치님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가 네, 인터넷이 날이 잘 안 터지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어, 우선, 저는 여기서 그 학교 교육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보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에다가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영리하지 못한 애들을 송광부스러기에 표현을 하는데 조금 좀 웃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고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하는 게 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주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지만은 어, 사실은 본인이 가난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한지도 모르고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계속 세금을 내다가 보니까 정부가 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못할 때 항상 내가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다가 보니까 나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환경을 바꾸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에 모여서 이렇게 나를 이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내 자신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은행 제도나 화폐 제도나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권력자들로부터 나의 돈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인생을 좀 확률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세일즈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세일즈 코칭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냥 인생은 세일즈고 결국은 다시 또 말하면은 세일즈는 또 콜드콜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콜드콜을 하면서 사실은 어
액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수도 하고 우리가 수정을 해나가면서 계속 양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게 그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 확률을 또 계속 뭔가 행동을 취하고 실수를 범하면서 이게 수정을 하면서 나한테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실패 확률을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드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의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또 여기서 말하는 마법사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돈 게임에서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세일즈고 또 다시 말하면은 콜드콜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조하영 대표님. 오늘 저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왜 갑자기 리더십이지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오늘 좀 저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이 탐욕에서 관용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퇴거당할 것이라 믿었다. 근데 저는 이 탐욕이라는 단어랑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났냐면 학생과 선생님이에요. 탐욕이라는 게 내가 뭔가 막 채우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관용보다는 탐욕에 많이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1년 동안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간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받고 받는 거에 된 채로 우리가 유아기를 지나고 참 뭐 청년기, 성인기를 이렇게 거쳐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탐욕에서 관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못 넘어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의 과거를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탐욕은 영어였어요. 전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서 어 정말 영어에 미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 아이들을 영어 실력을 키워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일을 하는 순간에도 그 돈을 벌어서 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다시 재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 아이들을 막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저의 어떻게 보면 탐욕이죠. 이 탐욕에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 하다가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제권이 다 저에게 주어지고 저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그 순간 제가 탐욕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관심이 나에서 아이들로 향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는 완전 더 초점이 바뀌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알시간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보다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보다는 작게라도 자기 사업을 하거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제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왜 내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뭔가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조금씩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를 좀 내려놓잖아요. 애기들에 맞춰서 옷도 좀 그냥 막 대충 입고 뭐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게 내가 무언가 무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어떤 직업에서도 그렇게 내가 이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초점이 가다가 그 초점이 어디까지 갔냐면 학원 원장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 아이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저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다른 원장들하고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 초점이 한 번 더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사실 나랑 금전적인 어떤 그런 교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본사에서 강사료를 받고 그 원장들은 공짜로 그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부작용을 겪었냐면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짜 교육은 권리 의식을 부추겨서 개인의 자주성과 책임감을 무너뜨리고 만다. 전 이거 완전 동의해요. 그 원장들한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알려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알려준 거를 시행한 사람은 저희 언니밖에 없어요. 저희 언니는 제가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했고, 그래서 뭐 시스템이 조금 개선되거나 아니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어떤 반응을 봤는데, 제가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낸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그래 네가 뭐 네 성공담 좀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내가 자주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짜의 부작용은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수록 나의 유효성은 높아진다. 얼마 전에 아이스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하영아, 네가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알아?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영어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나 열심히 노력했다 이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네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탐욕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탐욕에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학원 원장들로 제 시선이 벗어나다 보니까 더 제가 그러니까 그들보다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혜택을 나눠줄수록 나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도 자신의 굉장히 애정을 쏟던 그 세미나 사업을 매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다음 단계로 자기가 넘어갈 이제 시기라는 걸 직감을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바로 학원 매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 매각을 하고서 여기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통합은 최소 둘 이상이 합쳐진 복수형이다. 근데 그거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와요. 저는 학원을 매각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하고 나면서 성장의 한계를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큰 기대? 뭔가 막연한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익숙한 안락지대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나쁜 것이 왔어요.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되게 막연한 두려움. 어떤 원인이 보여지는 두려움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오지만 결론적으로 아이스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잔한 물결 같은 흐르는 그냥 잔잔한 물들에는 사실 큰 이익이 없어요. 하지만 큰 손실도 없겠죠. 근데 인생에 내가 뭔가 정말 성장을 원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동성을 줘야 되고 물에다가 큰 바위를 떨어뜨려서 한 번에 큰 물결을 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여기서 이제 천재성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PCN 퀸즈라는 이 공간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얻어진 혜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알스 대표님의 수강생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어요. 1대1 소통을 많이 하게 됐었고, 엄마들 상담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이런 소통이 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아, 인생의 고민은, 문제는 딱 세 개밖에 없구나. 하나는 돈, 하나는 인간관계, 하나는 건강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군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제가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넣어봐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문제가 그 사람은 인간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돈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관계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기대하진 않았지만 내가 환경을 바꿈으로써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보여졌고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저번에 송경희 PD님께서 고구마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뭔가 내가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던 혜택을 얻었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기획력이었어요. 지금 여기 연정민 코치님 아까 수강생들 세일즈 코칭 하신다고 했는데 그 최초의 교육이 저랑 함께 시작이 됐어요. PCM 안에서. 근데 처음에 이제 연정미 PD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렇게 티카타카 하면서 우리 신생아 PD님도 그때 같이 합류하셔서 셋이 이제 막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연정미 PD님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게 부각시킬 수 있게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장점들을 교육에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박미양 상무, 예, 보험으로 다시 제가 건너와서 이번에는 박미양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다시 또 브랜딩을 하면서 그 사람이 팀원들을 이끌어서 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교육 기획을 제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었던 거를 어떻게 알았나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서 학원이에요. 학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원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계속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끊임없이 교육 콘텐츠를 찾았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저에게 하나의 무기가 되었고 다른 환경에서 또다시 연결이 되면서 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혜택을 나누어 줄수록 나의 유효성은 높아진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 혜택. 내가 주고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그 혜택이 다시 나의 유효성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거를 하나의 종교처럼 한번 행해 보시면 분명히 뭔가 인생에 하나의 큰 변화의 줄기가 생길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학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탐욕이 어, 나를 채우려는 어떤 그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선생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어머니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 애 잘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애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만 명, 정말 수십만 명의 학부모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수십만 명의 학부모들을 거쳐서 제가 딱 제자 둘을 구했어요.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얼마 전에 둘 다 군대 제대를 했는데 그 녀석들의 어머니의 공통점은 딱 그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요, 학교도 제일 잘 갔고요. 인생도 제일 잘 풀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엄마가 학생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학교 교육에서 받은 학생이었지 자기 인생에 대한 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내 경험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선생질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선생이 주는 교육이 어떨까요?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학생으로서 자세를 갖추고 배움을 먼저 실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내가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거에서 내가,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를 단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셔야지만 아이들에게 이거를 똑같이 설득해서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내가 탐욕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가 맞아요.
인간은 절대 나를 떠나서 남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리더십이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 리더십이라는 건 사랑과 존중이 합쳐질 때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남편이 나를 존경하거나 존중하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아이들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작게나마 경험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 어때요? 존중이 있나요? 잘 없어요. 서로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쟤가 잘하면 내가 쟤를 존중하지. 근데 쟤 꼬라지를 좀 봐.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존중은 자신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존중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래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제가 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받을 짓을 안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래요. 그래서 사랑과 존중은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능력의 영역이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을 개발을 하면은 리더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리더십이 중요하냐? 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있죠? 남한테 있어요. 남한테. 그러면 그 남이 나에게 원하는 걸 주게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보험을 판매해. 그럼 보험에 사인을 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만약에 세일즈 코칭을 해. 그럼 세일즈 코칭을 이 여자가 배우고 쉽게 만들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추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뭐가 따라온다? 돈이 따라와요. 하지만 그 돈의 단위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단계로 내가 내 리더십을 끌어올려야지만 돈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돈은 벌 수 있지만 행복은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사랑과 존중의 관계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했어도 존중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곧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에게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거나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 아이는 우리 엄마가 그랬었지라고 나를 동정으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학생으로서 먼저 탐욕스럽지만 학생으로서의 내 어떤 맥스를 한번 쳐보시고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다들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관용이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여기서 그러죠. 돈이라는 대가가 주어질 때만 기꺼이 노력하나? 대부분의 사람은 관용에 대해서 이래요. 대부분의 교육파리들은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도운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자신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진짜로 돈이라는 대가 없이 누구를 돕고 그 노력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의 영혼을 파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먼저 되고 교사가 되고 결국은 존중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내용이.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지. 목표가 항상 명확해야 돼요. 클리어해야 돼요. 어, 보다 나은 삶을 원하려면 여러분들이 학생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내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명확성이 있어야 돼. 명확성이 없으면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뭐라고 하지? 믿음이 안 가요, 나중에는. 예,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비즈니스 갑옷이라는 걸 입으려면 감정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막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사리는 그거 해도 돼, 삼사리는. 그러다가 뭐 풀고 이렇게. 근데 비즈니스 세상에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예, 왜 비즈니스에는 생각보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돈만 쫓으면 절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 갈 수가 없어요. 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리더십도 쫓아야 되고, 매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간, 그런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발견해 줘야 되고, 지루하지 말아야 되고, 또 혁신을 화시켜야 되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내 개인이 요즘에는 다 개인 브랜드, 개인이 브랜드화 되고, 이제 개인이 발전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없다? 돈만 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그 다음 단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산층 정도 가면 한계가 있는 이유가 돈만 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은 가져가되 돈은 1점짜리인데 나머지 9점도 채워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룹이 나를 키우거나 내가 그룹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봐야 돼. 내 스스로가 인지해야 돼, 그거. 그룹이 나를 키우거나 내가 그룹을 키우거나.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는 그룹이 나를 키웠어요. 조직이 나를 키웠고 거기에 대한 기회가 그 나라가 나를 키웠고, 거기에 대한 문화가 나를 키웠고, 나를 키웠던 게 너무 많아. 왜냐면 다 나보다 잘 살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어울리는 거 문화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그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 심지어 난 전단지 같은 거, 광고지 같은 것도 다 모았어요. 호주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워야지. 뭐, 이런 광고지. 왜냐면 난 문자를 중국어하고 한글밖에 몰랐는데 또 영어로 했는데 영어는 배워야 되는 그게 욕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광고지 하나 다 외워도 그거 집에 가서 안 보거든. 알죠? 예, 그런 종이쪽을 다 모아도.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룹이 나를 키우거나 내가 그룹을 키우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어느 정도 키워오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저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쪽 그룹에서 나를 잘 키웠는데 왜 여기는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다 하는 느낌이지? 처음에 원망했죠. 왜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것들. 좀 이게 안 돼.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왠지 뭐 뱀파이어처럼 한국에 와서 뭔가 에너지 뺏기는 것 같고. 배울 때 여러분 제일 좋아요. 동의하죠? 근데 여러분 뭔가 공급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근데 한국에서 나는 사실 제일 많이 성장했거든요. 호주 때는 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왜 성장했을까 보면 내가 공급자로 뭐 계속 살았거든. 1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거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호주에서는 다 학생이다 보니까 지들끼리 그냥 선한 어떤 경쟁도 있고 좋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그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그룹이 나를 키우거나 내가 그룹을 키우거나. 그게 꼭 와요. 예.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 언제 제일 이기적이었나를 보면 학생이었을 때 제일 이기적이에요. 학생일 때. 왜 불편하면 안 와도 되거든. 불편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리고 저 사람들 배우다가 저 사람들 가도 되거든. 학생일 때 제일 이기적이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뭔가 멘토가 되고 내가 뭔가를 공급하고 내가 내 거를 살려야 되고 내가 뭔가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관점이 달라요. 와, 저 새끼, 개새끼,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모든 세상이 완벽해 보였어요. 사람이 너무 다 좋아 보이고 마냥 긍정적 내가 아는 걸 너희들도 알면은 똑같이 나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마냥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내 단점이 뭐냐면 너는 항상 긍정적인 게 단점이래. 초긍정적인 것도 단점이래. 예. 근데 한국에서 나한테 지옥을 가르쳐 줬지. 예, 뒤통수 맞는 법도 가르쳐 줬고 뭐 어쨌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학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좀 이기적인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만약 공급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페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뭔가 리더십이라 이런 걸 채울 수 있구나. 이 두 가지예요, 그냥. 되게 심플해요. 심플하죠?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기적인 위치예요. 네, 우리 코치님들 지금 나누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봐요. 듣고 배우는 거 아무런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냥 듣고, 여러분 시키지도 않잖아요. 예전에 시켰어요. 시키면은 또 덜덜 떨면서 또 얘기하려고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글 올려라, 영상 같은 거 찍어서 그냥 그런 것들 나눠라 하잖아요.
예전에 무조건 라이브로 했거든요. 그룹이 나를 키우거나 내가 그룹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차면 많이 배웠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룹을 키워야 되는 어떤 상황에 와요. 그때 갈등이 제일 많고 스트레스 제일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 그리고 꼭 이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을 파면서 돈을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여성들 뭐 비싼 술집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어쨌든 여자들도 되게 뭐 거의 연예급 수준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못 가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왜 못 벗어나갈, 못,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뭐 1억, 2억 모으는 거 금방 모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돈을 모았는데 왜 그 직업에서 못 벗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못 벗어날까? 여러분 몸 파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이 주제가 뭔가 민감하고 이상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그 돈의 속성을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 파는 사람들이 왜 그 직업을 못 벗어날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날까요? 대부분 못 벗어나. 그냥 못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마약처럼 못 벗어나요. 그 라이프 스타일 못 벗어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 벗어나요. 왜? 너무 많이 고립돼 있거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째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어울리지 못해요.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걸 제가 이 돈의 속성 얘기하려고 이거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좀 각인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그게 뭐냐면 린디 효과예요. 린디 효과. 린디 효과라고 해요. 근데 그게 봐봐요. 여러분들이 과정으로 벌어야 결과로 벌어요. 다시 과정으로 벌어야 결과로 벌어요. 근데 과정에서 돈만 벌면 결과에서 돈만 벌어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서 돈만 버는 사람들이 결과도 돈만 벌지 나머지는 다 잃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버벌어 봤든 뭐 어떤 위치에 있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모든 부자들도 다 벌려고 해요. 근데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10점 다 벌려고 하는 게 부자예요. 부자의 마인드예요. 과정에서 돈만 벌면 결과에도 돈만 벌어요.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속일 수는 있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못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가 돼야 돼요. 예. 오늘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좋아요. 꼭 이 피파에서 1년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으려면 1,000만 원 내고 이거를 사이드로 원래 들었어요. 제 수강생들이. 근데 지금 1대1 코칭으로 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내가 놀면 뭐해? 나눌 거면 나누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5만 원도 안 되는 값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그것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석을 못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완벽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14년 동안 여기에 너무 집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할 때 여러분들은 많이 와닿을 거예요. 나중에 봐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참석할수록 많이 얻어갈 거예요. 동의하세요? 절대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참석할수록 많이 얻어갈 거예요. 이거는 필수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키워드예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두 번째 세컨 찬스가 로버트 키오사키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장 내 지금 눈앞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이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나는 할 수 없다. 아, 뭐 이게 안 되고 전통적인 마인드 뭔가 자꾸 흔들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냥 새로운 것을 해내고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할 걸 어때요? 바랄 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걸 해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교육업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교육업이에요. 교육업에서 코칭업, 교육업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전 세일즈 영업 쪽이에요. 그렇지만 교육업에서 세일즈 영업을 제대로 깊게 코칭하려면 넓게 파야 돼요. 세일즈 영업 스크립트 하나 그냥 말 반론치기 거절 처리 이런 것들 하나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깊이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넓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양한 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과학까지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봐봐요. 새로운 것을 해내고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 새로운 것을 해낸다는 건 거기에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새로운 걸 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새로운 걸 해내기 위해서 난 방향성이 교육업이기 때문에 교육업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해내지 내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뭐 번지 점핑 같은 거 하고 오늘은 뭐 이 여자 다뤄봤으니까 나중에는 뭐 러시아 여자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는 뭐 저기 어디 흑인 여자를 다뤄보고 이런 게 새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업 안에서 새거가 있어요. 교육업 안에서도 새 철학이 있고 새로운 원칙들이 있고 있어요. 신이란 어떻게 정의했냐면 원대한 정령을 의미하고 그 원대한 정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맞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리마인드 해줘야 돼. 안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은 결과도 보이는 것만 쫓아요. 과정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은 결과도 어때요? 보이는 것만 쫓아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멍청한 거예요. 제가 자꾸 머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머저리들인 거예요, 진짜. 예. 대부분 정치인보다 내 개를 더 좋아한다는 표현에 난 너무 많이 웃었어요. 예. 여러분 좀 웃어줘요. 예. 이게 진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자, 플로 박사가 인류 진화 미래학자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인간은 장기 실험 대상, 우주선, 지구 살면서 어때? 지구에서 살면서 과연 진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이런 질문 던진 거. 인간이 천국을 만드냐, 지옥을 만드냐? 여러분 답은 뭔 것 같아요? 인간이 천국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옥을 과거에 내가 학생 때 시절에 있을 때는 나는 인간이 천국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악마에 조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올 거예요. 예. 위대한 정령, 운영 원칙이 뭐냐? 200개에서 300가지가 있는데, 폴, 폴러 박사는 50가지를 발견했대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5가지를 발견했대. 자, 그래서 과정에서 벌어야 결과에서 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새 거예요. 이게 새 것이에요. 과정에서 로버트 키오사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렇게 나름 학생의 자세로 로버트 키오사키 덕분에 저는 경제 IQ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로버트 키오사키 때문에. 봐봐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5가지를 자기는 발견했대. 그럼 우리 인간이 몇 가지를 발견할고 일반 사람들은? 플러 박사는 뭐 50가지를 발견했대. 일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200개, 300개 있다고. 그러면 과정에서 50가지를 벌어야 결과에서 50가지를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벌잖아요. 결과에서도 한 가지를 벌어요. 동의하세요? 네.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과정에서 한 가지를 벌고 결과에서 5가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정에서 몸을 팔았는데 결과에서 그 몸을 파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 하나를 쫓았다고. 그러니까 결과에서 뭐가 나와요? 그 하나가 나오긴 한데 대신 이제는 자유를 원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과정에서 그거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 거예요. 결과에서도. 이해돼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못 빠져나와. 왜 마약으로 돈 벌 때 걔네들은 왜 마약 판매해서 비도덕적으로 벌 수 있잖아요. 과정에서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에서 하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얻고 멍청이 머저리들은 하나를 얻었다는 그 편향된 사고와 거기에 집착됐기 때문에 나머지 50가지, 49가지를 어때요?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쫓았기 때문에 나머지 잃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에 대한 거를 쫓았어요. 그 친구를 하나를 쫓았거나 그 직장을 하나를 쫓았거나 뭔가 너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돈만 쫓거나 욕심료로 그냥 뭔가 여자를 쫓거나 뭘 하나를 쫓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머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뭘 놓쳤는지를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동의해요? 네. 오직 개인의 부를 늘리려는 탐욕스러운 권력자. 탐욕에서 관용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는 모두 다 뭘 만든다?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탐욕에서 관용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나눠주도록 나의 유연성은 어때요? 높아지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한테 나의 혜택.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혜택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끝나면 뭐 할까? 뭐 혹시 이런 거 아니죠? 예. 아, 지금 좀 배고픈데 지금 밥 먹고 들어와서 뭐 그런 거 아니죠? 예.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많이 집중되고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지금. 맞죠?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거를 위에서 바로 던져주는데 이거를 여러분 잘게 잘게 씹어보세요. 아픈 사람을 위로하지 마세요. 누군가 암이 걸렸어. 아니면 누군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누군가 이런 문제. 누군가 뭐 당뇨가 걸렸어. 누군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한다는 거는 위로하는 것보다 진짜 도움되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픈 사람들 보통 도움을 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아픈 사람이 왜 아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쫓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신경 끌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어설프게 다가가가지고 위로하는 척하는 사람들 난 보면은 둘 다 나는 웃겨 보여요. 둘 다. 아픈 사람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뭐 전쟁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팔다리 잘라졌거나 없어졌거나 이런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뭔가 병에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위로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딱 여러분 그 속성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끼리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시달려요, 걔는. 이해돼요? 예. 이거는 코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그냥 통계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위로도 못 받는 세상에 앞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왜? 부자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그걸 아직도 하려 그런 전략 쓰지 마세요. 그래서 과정에서 10개면 10개, 20개면 원칙이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얻으려고 과정에서 그걸 배우려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도 하고 그걸 뽑아내야 결과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돈만 얻잖아요. 결과에서는 어때요? 그까지 쥐뿔하기 돈을 쫓다가 나중 결과에서 어때요? 아프고 병 걸리고 죽고 해요, 그냥.
여러분 훨씬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머저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씌우는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제발 믿어주세요. 변화하고 싶으면 하나만 쫓지 마세요. 돈만 쫓지 마세요. 제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나중에 꼭 깨닫길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 나 알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여러분 결국 원래 했던 걸 돌아가요. 예. 그리고 듣기 싫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 그래서 아픈 사람 위로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어떤 덩어리를 뚝뚝 던져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스강이라서 저런 말을 던졌을 때 되게 뭐, 예, 어때든 되게 냉정해 보인다. 뭐, 그 실제로 저를 만나면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만나면 제 세상 천사 같아 보여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 인간미하고 이게 줌에서 이 AI 같은 이게 느낌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간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보면 생각보다 호감형이에요, 제가. 비호감이 아니에요. 줌에서는 비호감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걸 못하면 여러분 유효성이 0이 아니에요.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저자는 세미나 사업 이 혜택을 파트너에게 넘겨서 이 원칙을 적용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돈을 번다는 건 그 돈, 그 다음 돈, 그 다음 돈, 더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때로는 내가 원래 벌고 있던 시나리오를 어때요? 매각하거나 던져줘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그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왜 코칭하는지 알아요? 내가 혼자 세일즈라고 해서 할 때는 그게 유효성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칭을 하면서 세일즈를 어떻게 잘하는 걸 그 사람한테 그 먹이를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세일즈의 능력을 좀 갖추다 보면 그 사람한테도 결국엔 코칭의 영역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그 결국에는 교육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그렇고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해요. 올바른 교육, 진짜 정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어때요? 가짜 정보에 덮쳐 있는 거예요. 교육을 막는 게 뭐예요? 연예인계에서 뭐가 엔터들이에요. 엔터. 엔터하고 교육이 합쳐져야 되는지 따로 놀고 있어요. 엔터는 이 사고를 마비시키거든요. 진짜 교육은 이게 뭔가 역동성이, 뭔가 이게 변동성이 생겨요. 아, 뭔가 여러분 거를 어때 끌어내. 아, 나도 마음속으로 아이스강처럼 저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저 생각이 맞구나. 명확하게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 꿈틀하는 게 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말하고 나면, 아, 저기 긴가민가 했던 게 명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결정이란 말이에요. 예, 94년 애정 넣었던 세미나 사업을 매각했어. 예. 그리고 재정 자유, 그 다음 뭐예요? 재정 자유라고 하는 건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그 봐요. 시간을 허락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빚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지금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월 몇백만 원씩 지금 계속 그걸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년인데 2년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안에 감옥에서 꼭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참석해가지고 끊임없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감옥 안에서 운동한다거나 이해되죠?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큰 빚이 없어요. 그렇게 월 지출을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나 아이도 없어요. 예, 아이들이 생각보다 빚이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도 없고 나는 그냥 나만 먹여 살고 싶은데 그냥 욕심으로 나도 좋은 차, 좋은 뭐 어쨌든 그런 걸 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빚이 없고 내가 지출이 많지 않을수록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재정적인 자유를 이미 얻은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훨씬 더 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면 뭘 준비할 수 있다?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시간 허락이거든요. 시간을 허락돼야 아까 제가 얘기하는 한 가지만 쫓는 게 아니라 5가지, 10가지 다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허락 안 되잖아요. 시간이 허락 안 되면 돈만 쫓게 돼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시나리오는 여러분 돈만 쫓는 거고 시간이 없어도 돈만 쫓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도 쫓고 다 쫓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 창의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를 쫓았는데 그게 다 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연결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캐시플로우 게임을 판매했어요. 저자가. 그죠? 네, 1996년도에 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제 뒤에 여기 지금 캐시플로우 게임이 있어요. 네, 저 101 저 꼭대기에 있거든요. 게임이 복잡하다. 저도 처음에 놀았을 때는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또 놀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MC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놀 수도 있어요. 그냥 따따따 알아서. 근데 저 게임을 실제로 보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종이장에 지우고 뭐 이거 하고 어쨌든 그게 뱅크 어카운트라고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지출 수입 부채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는 거거든요. 뭐 페이체크를 월 얼마 받고 거기에서 지출이 얼마 두 대시라고 하는 건 지출이고 그다음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빅딜인지 스몰딜인지 어쨌든 그 안에 캐시플로우 게임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게임이 복잡한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문 수준을 낮추는 게임을 사람들은 이게 말씀한 거죠. 예. 전문 수준을 좀 낮춰라. 근데 로버트 키오사키 나름 뭐 어떤 원칙을 갖췄냐면 이게 오락용이 아니라 전문용이라서 그래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정적으로 이 IQ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게 먼저 들어왔어요. 예, 이게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여기에 대한 멘트를 처음에는 로버트 키오사키 얘기한 것만 가지고 씹어 먹어도 굉장히 자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수입, 지출, 자산, 부채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내가 시간 속에 자유자재하게 다양하게 내가 이제 관점이 생겨가지고 로버트 키오사키 말하기 전에 언론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많이 현장에서 실험하고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미 말하기 전에 나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에 대한 멘트를 이미 내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같은 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오리지널의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어떤 원칙들도 내가 이미 미리 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피파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처음엔 여러분 이걸 받아 먹는데도 머리 아플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뭔가 다양한 책이라든가 시간을 계속 내면서 뭔가 여기에 자꾸 뭔가 다양한 것들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레벨이 느 정도 올라온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빨리 글도 쓰고 동영상 찍고 막 이런 것들 연습해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인 거예요. 소비하는 건 경험이 아니에요. 소비하는 것도 물론 경험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나눌 때는 그게 더블이 되고 그게 10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 제 얘기를 이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오래 해보세요. 지속성을 가지고 해보세요.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캐시플로 게임 가격이 얼마였어요? 195달러.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 고객들이 비싸다고 하죠. 싸면은 그럼 다 살까? 싸면 또 싸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 화장품이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평소에 썼던 화장품 2, 30만 원이에요. 근데 나한테 화장품 정말 좋은데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2만 원대래요. 그럼 여러분 그 화장품 쓸 거예요? 봐봐, 싸도 안 써요. 근데 똑같은 성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의심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195달러인데 비싼 게 문제 아니라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왜 사람들이 제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천만 원씩 내고 받을까? 그거는 내가 직접 내가 개입했을 때 1대1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줌이라고 했을 때 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은 주제 파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거를 지금 거기에서 받는 혜택의 일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블레싱이에요. 자, 그래서 주변 조언 듣지 않고 이걸 판매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문제지 비싼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돈이 부담스럽거나 뭔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시간을 못 내거나 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그 사람의 문제와 직접 이 서비스가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여러분 똑바로 명확하게 해주면 팔려요. 예,
팔려요.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적금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이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목표가 있어요. 그 진짜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게 몇 단계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전문가는 그걸 알아요. 이게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적금하자. 이게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좀 벌자. 이게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 촘촘하게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돈 버는 걸 가지고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자꾸 이끌잖아요. 지루해져. 못 이끌어요. 적금하는 걸 가지고 적금해야지 이렇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책을 봤을 때는 어때요? 나보고 보험 팔아라는 거 말하라는 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험 판매원들의 입장에서는. 왜 로버트 키오사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파생 상품이라든가 뭐 ETF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종이 쪼가리를 댄 어떤 그 서류상에 대한 부분들을 파는 거 그리고 돈 자체가 종이 쪼가리 이게 가짜 돈이라고 가짜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체 이걸 적금해야 되는지 대체 나보고 뭐 하라는 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생각을 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답을 찾아봤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국 끝점이 무엇이고 그 단계, 다음 단계 계속 이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만 편향돼서 그 상품을 팔고 그 제품을 팔고 그 서비스를 판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배울수록 한 인간을 자율성을 가진 신의 인격을 닮은 인간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 때 단순하게 이끌지 않아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 여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결혼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 많으면 그럼 그 여자가 뭐 하녀예요? 완전 노예예요? 돈 많으면 내가 그럼 이 여자를 사와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러면 내가 돈 많으면 여자 예쁜 여자를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여자랑 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뭘 또 쫓아요? 아, 나한테 좀 내가 아무리 여러분 돈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더 뭘 원해요.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그 성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좀 더 파워풀하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고. 뭐, 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은 남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그냥 뭔가 또 더 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데로 갔나 내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뭔가 그 추가 뭐 알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갑자기 이게 상상력이 결핍할 때는 자꾸 19금으로 가더라고 나도 예. 제일 편한 게 그거잖아요. 예. 왜냐면 자극도 줘야 되겠지만 또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나도 얘기하고 나니까 웃기네.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자율성 신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그 뭔가 내가 이 지루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 그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성들이 있는데 왜 락스타라고 바람 피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왜다 누가 봐도 부러운데 왜 그 사람 바람 필까? 왜 그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까? 누가 봐도 부러운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해야 되죠? 인간은 AI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미나를 예전에 500달러에 일일 세미나로 이거 2회 게임 정도 하고 이렇게 받았네. 보니까 500달러 예전에 500달러 90년대 500달러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밸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저는 이거를 가산 지원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1월마다 제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원곡동에서 그 농협은행이 있거든요. 그 옆에서 제가 QGL 지하 매주 초중고 이거 게임 보드를 가르쳤어요. 지금처럼 피파예요, 피파. PCM 파운데이션. 기부에 기부. 탤런트 기부라는 거. 이걸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양성으로 지금 확장되는데 그때는 나도 배우겠지만 배운 걸 어때요? 되게 무식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년 뒤에 파업했잖아요. 돈이 안 되니. 이게 유지비도 안 되니까. 나중엔 돈 월세도 못 갚아요. 보증금에서 빼서 나중에 주더라고요. 예. 리뷰.
리뷰가 이렇게 되면 나오죠. 봐봐. 평생 돈에 대해 배운 것보다 일일 세미나에서 배운 게 더 많대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거 캐시플로 게임을 가르쳐 주잖아요. 엄청 반응이 좋아요. 엄청 반응이 좋아요. 왜 그러냐?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해서 명확해지기 때문에. 돈의 경제 IQ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동호회가 뭐 3,500개랑 지금 2015년도인가 16년도 이 책을 냈으면 3,500개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뭐 동호회가 실제로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다 돼 있거든. 리치대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그게 다 게임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네. 질문. 유효성 높이기 위해 타인을 위해 공짜로 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관점이 없으면 편향돼 있거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린아이 던진 게 아니라 이건 성인이 던진 것 같아, 이 질문. 가난한 사람이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기업의 마인드는 공짜 정체성은 상대를 더 가난하게 하고 권리의식 부추겨 자율성과 책임감 이런 걸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받는 사람의 태도에도 어때요? 권리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무 책임감 같은 건 쉽게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공짜로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리의식이 더 있어요. 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공짜로 받았는데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다니까요. 왜? 자격 조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공짜로 제공했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더 있어요. 심지어 그거 이렇게 제공하는 게 분명히 얘가 나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 아니면 얘가 분명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눈다. 얘가 분명 죄책감이 있고 과거에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이렇게 또이또이 하려고 뭔가 우리한테 이런 게 한다. 뭔가 얘네 뭐 이거를 팔지 못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때문에 리뷰 같은 거 남겨라고 하기 위해서 얘네 이렇게 공짜로 싸게 한다. 이런 개새끼 마인드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주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월 5만 원도 안 되는 값에 뭐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얘가 또 이걸 가지고 뭐 다음에 뭐 어떻게 또 나 좀 비싼 사람인데 나한테 글 같은 거 써오려고 하는 거 너의 리뷰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면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 공짜는 대가를 따라요. 무디고 더디고 늦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무디고 더디고 늦은 물고기가 예전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 대기업에서 광고 하나만 딱 비슷하게 광고 모델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아주 주르륵 그거를 어때요? 사고 구매했어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엔 다 개인 취향, 개인주의, 자기 독특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 장인들이 만드는 구두라든가 뭐 이런 양복이라든가 그런 아이템들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밥집이라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꼭 대기업에서 뭐 CJ에서 나온 게 롯데에서 나오는 뭐 과자 뭐 이런다고 꼭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 오히려 더 기업이 그런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에서 나오는 과자라든가 틈새 시장을 해가지고 만든 서비스와 제품들이 어때요? 훨씬 우리한테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건희하고 뭔가 연결된 거 있어요? 그렇다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도 그런 사람하고 정말 연결하고 싶어요. 예. 제발 좀 어떻게 섞이든 우리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린 작은 사람이 개미예요. 개미보다 못한 먼지예요, 우리는. 맞죠? 그러면 우린 주제 파악을 하자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빠른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짜를 원하면 늦은 물고기가 돼요. 빠른 물고기가 되려면 어때? 대가 지불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공급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학생 플러스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공짜로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짜로 준 시점은 이미 가치가 하락된 이후예요. 공짜로 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가치가 하락된 이후인데 그 가치를 하락된 이후가 지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렴하게 받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왜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은
낮지만 지금 들어온 게 가치 하락인데 그게 왜 가치 하락인지 알아요? 제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전에는 장인 정신으로 너무 그냥 지금 제가 그 서비스를 1대1 코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는 프리미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걸 하는 게 대중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피파로 다양한 하는 게 왜 그럴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먹여줘도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변하냐? 진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따로 어때요? 장인 정신을 거기서 발휘하는 거죠. 원래는 이 그룹에 50명이 있던 얼마 있던 다 그 장인 정신을 발휘하다 보니까 우리가 줌을 1시간 약속했는데 내가 3시간씩 했어요. 예전에. 미쳤죠. 예. 쉬는 때가 없어요. 심지어 저랑 저희 와이프가 여행 가도 줌을 꼭 했었어요. 근데요, 안 바뀌어요, 인간은. 그래서 프리미엄은 일대로 따로 가져가고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던져줬을 때 여기서 날 수 있는 새들 날고 자극받는 사람 받아가지고 각자 자기의 이런 게 저는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서비스가 더 어때요? 넓어졌고 거기에 다 쉽게 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생각하지 않고 좀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마 그 다음 레벨로 우리가 어때요? 관계식을 다음 레벨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부자 아빠 책은 캐시플로 게임 이 판매를 한 보완제였어요. 부자 아빠 책이 96년도에 캐시플로 게임이 나왔고 97년도에 어때? 부자 아빠 책이 나왔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은 뭐다? 보완제라는 거예요. 이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보완제라. 왜? 책 한 권을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1000권을 팔아봤자 뭐 인세가 얼마 들어왔나? 지난번에 200몇만 원인가? 뭐 어쨌든 예, 그래요. 첫 계약이다 보니까 인세도 좀 낮더라고요. 예. 97년도에 50번째 생일 리치데드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이때 50번째 생일 50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죠? 50살이 안 된 사람 있죠? 50살에 어때요? 리치데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리치데드 만들기 전에 이 사람 끊임없이 찾았고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빙빙 놀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안 하고 뭔가 시작하면 안 돼요.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아, 나 이제 회사 만들어도 되겠다. 아, 나 이제 영업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경청해보고 제 조언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종합한 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조언 줘도 저는 50점짜리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50점짜리 100점 만점에 70점짜리 되려면 다양하게 대가집을 다 해봐야 돼요. 다른 데도 돈도 뜯겨보고 이것도 투자해보고 저기 모임도 다 하다 보면 그다음 종합하다 보면 그중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해요. 내가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이 아마 막 문득 막 저희 집 막 찾아와가지고 아 막 함께 하자 막 열정 부려가지고 여러분 막 pitch를 던지고 그렇게 간절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보석이다 한 어떤 그런 게 생기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또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실험하고 그렇게 할수록 어때요? 인맥도 달라져요. 음. 자비 출판했어요. 최초 뉴욕 베스트셀러였어요. 오프라 쇼에 나갔죠. 한 시간에 여러분 100만 권이 팔렸어요. 오프라 쇼에 나간. 100만 권이 팔렸는데 그게 우리가 1달러씩만 받더라도 12억을 번 거예요. 13억을 번 거예요. 한 시간. 그때 인생 체인지다인 거예요. 그 정도 돈 벌었어요. 그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체인지는 아까 얘기한 돈만 벌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생 체인지는 명예를 벌었어요. 금융교육 대변하는 세계적인 인사가 된 거예요. 55년이 걸렸어요. 55년이 걸렸다고요. 돈만 번 게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아직도 돈만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돈만 쫓지 않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돈 플러스 다 쫓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인생 체인지가 됐다는 건 뭐다? 돈은 원래부터 벌었어. 근데 뭘 벌었어요? 명예를 벌었고 리더십을 얻고 요게 한 어때요? 금융업계 이 교육업계 어때요?
세계적인 인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스강 사람이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노출돼서 이런 사람 세계적인 인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았다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남기고 이게 유전자고 이게 문화고 이런 것들 남겨야 돼요. 인류들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미 재정적인 선곡이었지만 오프로시오는 명예 성공, 재정적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믿지 마세요. 기자들이 가난하면 생기는 일이 이런 거예요. 부자는 탐욕스럽다. 관대하면 부자가 못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라가고 돈 번다는 건 그만큼 밟힌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내가 그걸 들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람이 나름 그래도 예전에는 뭐 많은 사람들을 코칭하고 그 뭐 보험업계에서 신규가 들어오면 많이 코칭했던 좀 그래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마인드가 썩어 빠졌어요. 완전 꼰대였어요.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와, 귀를 씻고 싶었어요, 진짜. 그날에. 여러분 올라가고 돈 번다는 거 그만큼 밟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만 쫓았을 때 밟히는 거예요. 다 쫓게 되면 처음엔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돈 버는 걸 족족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다 쫓게 되면요 절대 밟히면서 올라갈 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정에서 벌면 결과에서도 버는데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밟히면서 돈 벌잖아요. 결과에서도 결국 밟혀요. 트럼프가 여러분 밟히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밟히면서 많은 대통령직을 가진 사람들은 밟히면서 올라올 수도 있어. 그래서 로비를 쓰고 그래서 어때요? 로비 밑에서 그대로 안 하면 어때요? 그 사람 대통령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어요. 로비를 위해서 해야 돼요. 스페셜리스트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 스페셜 엘리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다 쫓은 사람이에요. 돈만 있어요, 그 사람. 명예도 있어요. 연예계도 어때요? 맥스 쳤어요. 자녀들도 어때요? 가까이 측근 자녀들도 트럼프에 대해 꼼짝도 못해요. 트럼프보다 더 지금 초월한 사람 누군데 자녀 중에? 없어요. 없어요. 트럼프의 리더십 최고예요. 자녀들이 앞으로 그 트럼프를 초월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예요. 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둘 다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게 관점이.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 글을 보면 왠지 자꾸 칼이 꽂는 글 같은 거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나쁘든 좋든 이렇게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득이 되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폴러 박사가 87세에 사망했고 부인이 36시간 뒤에 사망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진짜 최고인 거는 배우자예요, 여러분. 예,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배우자 둘 사이에 이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음. 예감, 예측, 정령의 부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예. 제조업 기업가에서 어때요? 교육 사업가가 된 거, 이 사람은 두 번째 기회라고 표현을 해요. 제조업 기업가에서 교육 사업가가 된 거. 예. 레이 달리오도 교육업으로 지금 최대한 이런 프린시플 이런 어떤 원칙들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헤지펀드, 예. 거의 워런 바핏급이죠. 엄청난 그런 분인데 어때요? 예. 많은 것들 자꾸 나눠줄 교육업으로 자꾸 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나중에 이 교육업은 정말 이거 얘기해도 모자 우리 모든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다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업이라고 하는 건 린디 효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자 뭐 무슨 자자 들어간 게 많잖아요. 뭐
자, 무슨 자, 뭐 승자, 승자는 없죠. 정자, 장자, 맹자, 어쨌든 다 뭐다?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게 진짜 교육인지 가짜 교육인지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한국에서 얻기가 정말 힘들다니까. 여러분 다른 독서 모임이든 다른 뭐 이런 데 참석을 꼭 해보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추천드려요. 물론 피파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거기는 뭐 몇 회, 뭐 1회, 뭐 3회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퀄리티도 그렇고 한번 참석해봐 진짜. 꼭 한번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해보고 비교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많이 사귀어본 놈이 어때요? 결혼 잘해요. 이해되죠? 우리 관계 나빠지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장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새끼랑 나빠지기 전에 너가 아니면 내가 없는 줄 알아. 딱 가는 진짜 없어. 그럼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나한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장 관리 하다가 얘가 좀 재수 없더라도 여기에 있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여러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예. 자이언트 크런치 이 저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페이크 선생, 정보, 페이크 돈, 페이크 정보, 가짜 정보. 이게 우리 것을 어떻게 강탈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강탈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센 표현이에요, 여러분. 강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당한다? 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업이든 정보든 사람이든 정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강탈돼 가지고 여러분 이미 거기에 세뇌된 거예요. 차라리 부자들한테 세뇌당하는 게 낫지. 그렇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뇌당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처럼 누군가 정보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플로박사가 엄청나죠. 예. 무심한 어른과 불리한 물리적 환경에서 우리는 천재성이 어때요? 퇴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심한 어른, 불리한 물리적 환경, 우리의 천재성은 퇴화된다. 우리 원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퇴화된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이 얘기가. 예. 왜냐면 아까 조하영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어른들이 훌륭한 학생이 아닌 입장에서 맥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은 어떤 학생이 소비자가 아닌 입장에서 공급자가 된대, 지가 갑자기. 애를 뚝 낳았어. 근데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A를 받고 A 플러스를 받는다고 훌륭한 학생이 아니잖아. 그거는 한 가지 학교의 성적만 번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어떤 서울대학교만 나온 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편향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거 플러스 알파로 다 벌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자녀 교육을 봤을 때 아, 교육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애한테 개입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보통 뭐예요? 정부가 너무 이런 어떤 코로나라든가 너무 개입해가지고 제로 코로나라 그게 말이 돼요? 제로 코로나 어떻게 제로 코로나예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이러다가 내가 정포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국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마윈도 없어지고 막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꼭 이런 걸 어디 가나 얘기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이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 쉬에 저도 국적을 꼭 바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아이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당황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보통 또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사람을 당황시킬 때가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사실 내면에는 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물 만나고 물놀이도 하고 싶은데 어른인 척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애들만 놀고 그러면 그거 보는 것만 이래야 되는 여러분도 물놀이 하면 누구보다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아이들 호기심이 어때요? 상대를 당황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답하는 사회가 어른이면 그러면 안 되지. 어른이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든 그게 어른이든. 그래서 그런 상대가 오염된 자가 어때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게 지들끼리 다 어때요? 오염시키고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저는 낙관주의자예요. 비관주의자 아니에요. 전 낙관주의자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책을 다룬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낙관주의자가 아니면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 이런 질적인 서비스를 제가 제공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조금이라도
테스트를 하고 그래도 1년이 이게 짧지만 길어요, 이게. 맞죠? 예. 스티브 잡스의 관심 있는 주제만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심 있는 주제만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지금 여러분 뭐예요?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자녀가 관심 있는 주제만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분 자녀를 누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자녀들도 그렇게 변해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주제만 갖다가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없어요. 학교 시스템으로 보면 나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학교 시스템을 보면 저는 빛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정말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안 외워져요.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면 해석한 거 이해는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딱 바꿔놓잖아요. 문제를 안 풀어져요. 예. 저는 절대 학교 공부하고 안 어울려요. 예. 정말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옌 타이 따슈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했는데 점수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간 거예요, 저는. 미국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 어떤 만나는데 그 여자친구 미국을 안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집안은 그래서 호주로 간 거예요. 다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명분으로 연결되고. 근데 재밌는 건 학교에서는 빛나지 않았지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빛났고 호주에서 빛났어요. 그 정체성이 제일 빛난 건 호주였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쌍둥이 탑에서 저는 뮤지컬을 했고 혼다 광고를 했어요. 저는 댄스 하나를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 초대했더니 와 한국에 자기 유학하러 왔더니 제가 한국에서는 가명이 강신기였거든요. 뭐 동방신기가 그때는 또 있어가지고 뭐 신기 강신기였어요. 제 한국어 이름. 그래서 신기야 너 덕분에 어쨌든 제가 한국어 이름은 그래 또 그 말레이시아 있을 땐 제 영어 이름이 스카이였어요. 스카이. 근데 나중에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아이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23살부터 아이스강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호주 때 썼던. 그래서 너 때문에 이런 거를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형들이. 그 외의 것에 빛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 쪽에만 얻는 게 아니라 전 비즈니스 이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이 지루한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뭔가 성취한 게 많아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스스로도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 속에 여러분 인정을 받게 돼요. 저도 처음부터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한국에 와서 인정을 어느 누구한테 주변에 있는 친척들 어느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 근데 칭찬은 어때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든 내 고객이든 나랑 가까이 한 사람 나와 그래도 가장 많이 소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설득했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게끔 설득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욕심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나름 영어도 가르치고 회화도 뭐 다양한 정체성 그래서 칭찬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료 봉사도 하고 탤런트 기부도 하고 뭐 돈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오지랖 넘는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인정이 될 줄 난 몰랐어요. 근데 칭찬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멋진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힘이 돼가지고 그 힘에 난 거기엔 돈이 없었어요. 첫 7년은 돈이 없었어요. 항상 시달렸어요. 경제. 항상 카드값에 시달렸어요. 원래 20대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그렇지 않아요. 예. 돈이 생겨도 돈을 저는 찾는데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예. 많이 실험하는데 너무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나보다 돈이 더 있는 사람한테도 썼던 거예요. 기부하고 막.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어때요? 인정을 받. 인정이 가늘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인정은 가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너 센스가 있네. 배려가 깊네. 잘 웃네. 긍정적이네. 다 칭찬이에요. 맞죠? 옷을 잘 입네. 피부가 좋네. 다 칭찬이에요. 맞죠? 잘 웃네. 다 칭찬이에요. 착하네. 다 칭찬이에요. 그 칭찬이 수도록 많아야 돼. 그리고 남다른 칭찬도 많아야 돼. 그게 뭐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뭐가 된다? 인정이 돼. 그 인정이 일반 사람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할 인정이 굵어져야 돼. 그게 가늘면 안 돼. 인정이 굵어지잖아요. 그럼 존중받아요, 나중에.
존경받아요. 그게 방향. 여러분들 방향에 모두 다 매슬로 욕구의 가장 끝점에 뭐가 있냐면 존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면 여러분 끝점은 뭐냐면 존중받는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존중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그 전 단계를 봐야 돼요. 인정에 대한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인정에 대한 굵기를 보려면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연료, 로켓가 발사되려면 연료가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태워야 돼요. 맞죠? 그게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연료를 그 다음에 태워야 돼요. 로켓 떨어지잖아요. 맞죠? 중간에 분리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연료를 태워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남는 게 뭐예요? 존중이라는 연료가 남아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연료까지 못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연료도 가늘어요. 태울 게 없어요. 로켓가 발사가 안 돼요. 우주로 공간을 가면 성공이고 성장이고 성숙됐고 어때요? 그다음 자유고 그다음 다 이룰 수 있고 품이고 뭐고 다 이룰 수 있는데 우주로 못 올라가요. 점프도 못해. 1m도 못 올라가요. 왜? 대부분 사람들 이런 정보가 없어요. 이런 시나리오, 이런 방향성이 없어요. 이런데 아예 로드맵이 없어요. 클리어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명확해져요? 예. 이게 삶에서 바라봐야 되는 속성들이에요. 봤죠? 이게 명확해지죠, 여러분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걸 여러분 왜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가 좀 어린 것 같은데 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얘기해줘요? 내가 여기서 막내 아니에요? 지금 나보다 더 어린 사람 있나? 혹시 제가 88년생이에요. 88년생 밑에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88년생 있어요, 혹시? 네. 어쨌든 이걸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냐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하나하나 다 해부해 봐야지. 이걸 찾아야지, 여러분들. 이걸 클리어하게 여러분 만들어야지, 이거를.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예. 내가 리더라면 내가 돈 벌고 있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찾아야지. 내가 찾아주기 전에. 천재성에 대한 처방전이 뭐예요? 환경 바꾸는 거예요. 어때요? 이 환경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이 좋아요? 네, 아주 마음에 들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오늘은 좀 작두 탄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네.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5번 만나보면 답이 나와요. 5번 난 다 참석했다는 사람 있죠? 손 들어보세요. 나 5번 다 참석했다. 참석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네,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했어요? 1회, 뭐 2회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무식하게 1년으로 가져가잖아요. 왜? 기부예요. 그래서 PCM 파운데이션 기부예요. 기부. 그래야 바뀌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안 바뀌어요. 네. 말로는 이렇게 좋게 하지만 안 바뀌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자, 한국 가정 문화는 절대 천재성을 위한 환경이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 미국 상위 1%의 비밀은 뭐냐? 언어 문화를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언어 이런 문화를 자원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피파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언어 문화를 자원으로 여러분 자원을 연료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뭔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상위 1%의 어떤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나라에 국한되겠다고 해서 이 여기 문화만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주 개인주의로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될 문화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쫓아야 될 문화를 만들고 언어를 만드세요. 저도 똑같이 한국어를 쓰잖아요.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사람 많겠지. 근데 왜 외국 사람한테서 이 한국어를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 제가 외국 사람인 거 알죠? 외국인인 거 알죠? 근데 외국인이 지금 한국어를 쓰는 걸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외국인이 쓰는 한국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상위 1%의 비밀에 들어간 어때요? 거기에 대한 문화와 어떤 속성들을 제가 어때 해독해가지고 필터링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루함을 안 느끼고. 저자는 독서하면서 학생이 되고 싶었대요. 초딩 4학년에 돌아가서 돈에 대한 관한 질문을 하는 느낌. 음. 학습 과목 다시 찾아서 기꺼이 학생이 된 거죠. 화폐 제도, 노예화, 학교 돈 취급 못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돈을 취급 못하는 건 어떤 시기든 어쨌든 이게 의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작은 그룹이고 작은 브랜드지만 어때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다 중소기업이 어때요? 세상을 바꾸는 거. 인간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쓰레기로 꽉 찬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대요. 요즘 사람들이 쓰레기가 많을까요? 천사가 많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봐요. 아이들의 본성이 여러분의 천사적인 어떤 본성을 지금 여러분 지고 있다. 어머니 오늘 3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먼저 누워 있어라고 내가 밥 하겠다고 3살짜리 아이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직 3살짜리 아이가 편향돼 가지고 자기가 불편하면 울고 뭐 불고 하는 거예요. 어플라쇼 이후에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인사가 됐으니까 교육업에서 봐봐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400만 달러 제한, 40억이에요, 여러분. 그때 돈으로 40억을 제한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돈의 영혼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돈을 제한해가지고 돈을 위해서 결혼시키려면 기꺼이 돈을 위해서 명분은 뭐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나 속에 돈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겠지만. 그 어떤 사람 그걸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문제될 거 아니야. 다른 더 좋은 일을 하면 돈을 위해서 결혼했다가 그게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면. 근데 진짜 돈이 마지막 목표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돈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돈을 위해서 40억 받고 만약 그걸 했다면 로버트 키오사키 지금의 로버트 키오사키 없었을 거예요. 맞죠? 예. 돈의 영혼을 팔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명확하고 예리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첫 번째, 해결하는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하고 지금까지 혼자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면 혼자 해결하세요. 두 번째, 이런 단체, 이런 조직의 일원이 되면 돼요. 이런 어떤 멤버십의 일원이 되면 돼요. 네. 그러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 받고. 아니면 혼자, 그럼 저처럼 외롭게 싸워보세요, 혼자. 혼자서 커뮤니티 스스로 막 책을 주변에 여러 권을 쌓아놓고 혼자서 있잖아요. 예, 혼자서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혼자서 교육에 투자하고 영어도 배우고 혼자서 외국 나가기도 하고 있잖아.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운도 필요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레버리지 쓰세요. 저 같은 사람을 레버리지 써가지고 저희 코치님들 같은 사람을 레버리지 쓰세요. 예. 코치님들 따로 다 각자 모임이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클래스들 있잖아요. 준수 코치님 같은 경우는 뭐 MF 케어라는 MF 케어 같은 경우는 저기 MF 케어 그런 독서 코칭 그런 모임에 가면은 피치를 던질 수 있어. 같이 토론이에요. 이거는 토론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일방적으로 코치님들이 한 거를 여러분들 자극하고 강의죠. 일단 렉처죠. 예. 근데 저런 데는 토론이에요. 그리고 뭐 콜드고 영어 같은 거 배우고 싶으면 또 연점이 코치님 또 가서 배우시면 돼요. 물론 피파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만큼 이득이 되니까 사람들 가겠지. 예,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냐? 이걸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냐? 이것도 제가 지금 방금 방향성을 준 거예요. 제가 방향성 준 게 여러분 도움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시도를 다 해봤냐? 이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해봤냐? 두 번째, 돈이란 대가가 주어질 때만 노력하냐? 돈이란 대가가 주어질 때만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신뢰가 갈 수가 없어요. 난 이런 사람들 제일 혐오스럽게 봐요. 기회주의자들을. 리스크 테이크는 1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저렇게 외국에서 다 배웠으니까 아, 마지막 가치 밸류가 떨어져도 나는 저렴하니까 아, 이제는 요렇게 받아야 되지. 그만큼 서비스를 그렇게 주는 거. 저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저렴하게 돈이 내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내가 돈 벌나 이런 시나리오 나는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상품들이 다 달랐어요. 그 사람들 교육비 나중에 어떤 사람 500 내고 들어오고 700 내고 800 막 1000만 원 내고 들어오고 다 달랐어요. 물론 나중에 들어올수록 교육비가 더 비쌌어요. 근데 다 다른 게 뭐냐면 절대 1000만 원 냈던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더 많이 안 들어가지고 깎아서 500만 원 내고 들어오게끔 하고 뒤에서 쉬쉬하거나 이런 비겁한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상품들 다 달랐어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만약 이 상품 가격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원칙과 어떤 이 영혼을 팔지 않고 정말 그거 자기만의 어떤 장인 정신을 그렇게 한다. 이런 게 다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판매할 거, 여러분 서비스 제공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다 디테일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어때요? 거기서 나 스스로 속이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또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모든 기업들은요. 프리미엄 이 정도로 팔고 그 다음에 대중으로 내려와요. 테슬라? 테슬라도 프리미엄을 만들고 모델 3가 내려온 거예요. 프리미엄. 애플 컴퓨터도 똑같아요. 프리미엄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나라 뭐 왕이라든가 이런 데 팔았다가 대중으로 내려오는 거. 예. 뭐 제가 이걸 지금 해라는 거 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 그냥 단순히 코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이 결론은 뭐냐면 혜택을 받는 소비자에서 혜택을 나누고 소문 내고 공급자가 되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빨리 많이 배우고 싶으면 혜택을 받는 소비자에서 혜택을 나누고 소문 내고 공급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 소문 잘 내고 있어요? 로버트 키오사키에 대한 소문을 어때요? 잘 내고 있어요? 나름 설득 있게 오늘 소문 냈다 손으로 보세요. 내가 아이스 강의 오늘 로버트 키오사키에 대해서 소문 잘 냈다. 로버트 키오사키 저한테 돈 일준 한 푼도 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서 로버트 키오사키 돈을 그 사람이 시리즈 뭐 이것저것 다 사보세요.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그냥 이 원칙을 따랐을 뿐이에요. 이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내가 23살짜리가 무슨 그렇게 머리를 잘 썼겠어요.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화에 저거 어떻게 알아? 경험하니까 알았겠지. 이렇게 큰 걸 하려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작은 것이.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지금 참석하는 태도라든가 톡방에 글 올리고 뭐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와, 저 사람 필기 잘하네. 저 사람은 뭔가 눈빛에서 좀 다른 느낌인데, 오늘은 저런 옷 입었네. 오늘 이게 다 여러분들 드러내다 보면 이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저 사람 내가 알지. 저 사람 기억하지. 저 사람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가 없는 사람이 그냥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 안 올 거예요. 응. 뭔가 할 이익의 눈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라 자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하시면 돼요. 이익이 딱 뭔가 앞에 딱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시면 돼. 예, 그 전에 어떻게 한다? 예, 혜택을 많이 나누고 소문 내고 공급하고 이게 유전자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때? 도움돼요 오늘 내용이? 예. 오늘 좀 시간 오버되는데 한 분만 조양 대표님은 오늘 좀 사머리 해주시고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저도 내용 좋아서 필기 엄청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필기하고 잘 보진 않아요. 근데 왜 필기를 하냐?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만큼 집중하는 나의 태도를 내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고 전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 사실 이제 아까 아이스 대표님께서 칭찬, 인정, 존중을 저한테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거 알아? 하면서 항상 뭔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또 저한테 영감이 되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무언가 할 때 어떻게 접목이 됐었지를 저도 다시 제 삶을 되돌아보고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저도 항상 생각을 많이 확장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주하영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존경받아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눈깔과 내 눈깔은 다르다. 근데 이 눈깔 업그레이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피동만큼 눈깔 업그레이드의 최적 장소를 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사실 아까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존중이라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내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존중에 가기 위해서 전 이 3단계가 정말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칭찬, 인정, 존중. 근데 칭찬을
저희가 이제 알스강 대표님께서 늘 뭐라고 하냐면 셀프 피드백을 항상 좋게 하라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들려주라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 자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한테 해주는 스토리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부정적인 스토리를 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자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타인에게 뭘 얻을 수 있냐?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관계를 맺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호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신뢰예요. 사실 호감과 신뢰가 합쳐지면은 그냥 돈이 따라오는 그 리더십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나에게 칭찬. 그래서 오늘은 단톡방에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느낀 것도 좋지만, 내가 오늘 나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들을 단톡방에 공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정인데, 아까 대표님께서 인정이 가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잘 보실게요.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뭐는 인정받아요? 요리는 인정받아요. 성격이 깔끔해서 잘 치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깔끔함에 대한 인정은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정이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국한되다 보면 존중으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요리는 잘하지. 그래, 집은 잘 치우고 깨끗하지. 그래, 돈은 잘 벌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존중이라는 영역을 탄탄하게 가져가려면 인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탄탄하게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래요. 너무 지치는데? 그거 다 하려면 너무 지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 일하는 엄마야? 일하는 엄마면 집 깔끔한 거랑 요리 잠깐 내려놔도 돼요. 그냥 건강하게 먹이면 돼요. 그리고 약간 집이 좀 지저분해야지 이 면역력도 좋아져. 너무 깔끔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병에 잘 걸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영역에서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 그 명분이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람직한 상태에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내 편하려고 그냥 내가 갖다 붙인 건지, 이거 아마 본인하고 하늘만 알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의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우선순위에 맞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 인정의 영역을 탄탄하게 해서 꼭 존중까지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